이제 정산 시작할게요. 네, 이전에 이제 뭐까지 끝났냐면 안분. 자, 공동매입세액의 정산은 확정신고 시에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건에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확정신고 시 무엇을 해라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한다는 얘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지금 공동매입세액에 대해서 예정신고 기간에 무엇을 했더라면 안분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확정신고 때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정산을 해라. 그래서 확정된 면세 비율만큼 우리 무엇 하겠다? 우리 불공제 처리를 하겠다. 혹여라도 우리 안분 계산하는 예정신고 때 불공 처리가 더 많이 됐다면 내가 너한테 매입세 공제를 다시 내줄 거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면 불공 처리를 더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건 예정신고 때 무엇으로 안분 계산할 때 금액으로 했었다라면 우린 무엇으로 간다? 가액이라는 비율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안분 계산할 때 면적으로 했다라면 반드시 면적 비율로 하셔야 되세요. 근데 그거 또 기억하실 것. 사실 면적 비율을 워낙에 출제를 안 해서 우리는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도 그냥 금액으로 다 가고는 있어요. 근데 요건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총 공동 매입세액에 우리 당해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또는 면적이었다라면 이 가액에 대한 부분을 면적으로만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6개월치를 정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6개월치를 정산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 1기는 몇 월부터 몇 월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자, 2기는이라고 하면 우린 7월 1일부터 무슨 부분? 우리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도 6개월 자료이고 요 부분도 6개월의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벌써 예정 때 안분 계산을 해서 무슨 처리한? 불공제 처리한 금액이 있겠죠. 그럼 이 6개월 자료에서 예정 신고 때 우리 안분 계산했던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반드시 무엇 하셔라? 빼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가 돼야 우리는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산식으로 보여지는 총 공급가액분의 총 공동 매입세액 분의 매입세액 곱하기 그리고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비율이요? 면세 비율.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이만큼 받으면 안 되는 거였네 라고 하는 확정 면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은 6개월씩 가는 게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 확정 면세 비율은 추후에 재계산 시 비교되지 않은 비율로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이제 이런 용어들은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작성 방법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산식에 들어오는 부분은 예정 때 했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정산 때 쓰시면 된다. 자, 그리고 구분은 우리 안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고 자, 이 부분이 어떤 거였다라는 구분점 때문에 넣는 부분. 그래서 인쇄 시 산식명에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총 공통 매입세액은 우리 과세 기간인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에 전체 합계 금액을 무엇 하시라? 입력하셔라. 자, 지금 우리 무슨 부분? 총 공통매입세액에 불러오는 금액도 54 불공에 있는 9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본이라는 걸 선택하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 사실상 이 54 불공 사유 쪽에 가시면 재계산에 해당되는 선택 버튼도 있어요. 근데 전 그거 별로 권장 안 해요. 왜냐면 이 재계산은 사후 관리를 10년 내지는 2년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반영이 되냐고요? 반영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키는 사실상 반영의 여부는 단타로 그때 잠깐 한 번, 그 과세 기간 한 번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요 키만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조심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는 서식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실수를 안 하겠지만 내가 손으로 넣을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안분 계산하는 예정 신고 때는 매입가액과 매입세액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매입가액을 넣으면 세액이 자동으로 10%가 떴어요.
그런데 확정 신고 때 정산하는 부분은 매입가액을 넣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뭐밖에 없다? 매입세액밖에 없어요. 총 공통 매입세. 그런데 시험지에 이제 이게 가액과 세액을 같이 주면 무의식 중에 가액을 확정 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글씨를 보고 넣는 습관을 좀 가지실 것. 그래서 확정 때는 매입세액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면세 사업의 확정 비율이라는 부분. 그러면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에 의해서 우리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확정 비율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합산해서 넣는 것만 숙지. 자, 그리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자동 계산이 됩니다. 총 공통매입세액 넣어주시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확정 비율이 확정이 되면 우리 곱하기가 돼서 불공제 매입세액의 총액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누구를 빼자? 예정 신고 기간에 우리 기불공제됐던 매입세액을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서 무엇 하시면 된다?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정리가 돼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실무예제 페이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식회사 청송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2300번의 회사로 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2100번 청송으로 변경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와 면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겸용사업자이다. 청송은 다음대로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진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중 우리 공통매입세의 정상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 불공제분은 960만 원이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된 전표는 무엇 해달라? 무시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무엇하자? 직접 입력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인 1월부터 3월의 내용을 봤더니 과세와 면세 부분이 있는데요. 과세는 3억, 면세는 2억. 그럼 이런 공급가액의 총 개는 얼마이다? 5억이었고요. 자, 그리고 1기 확정에 공급가액을 봐서 왔더니 과세는 7억이고 면세는 3억. 그러면 총 공급가액은 10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1기와 1기 예정과 확정에 합계 금액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공급가액의 합계라고 해서 나왔던 전체 금액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요. 친절한 출제자들은 이렇게 합계를 내주고요. 친절하지 않으면 딱 요선까지만 줘요. 그럼 우리 계산기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은 지금 예정 때 2,400만 원이 있었고 그 2,400만 원 중에 얼마가 불공제이다? 960만 원이 불공제됐다고 위에 지금 기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확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봤더니 우리 1억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그러면 여러분 총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의 2,400과 그리고 확정이 얼마요? 1,000만 원을 더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입력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입력한다? 3,400만 원을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액은 3,4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급가액 합계는 여기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요건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됐을까요? 네. 그러면 15억이죠. 15억 중에 면세는 5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 메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우린 4월부터 몇 월을 들어가자? 6월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이라는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했다고 했으니까 확정 때도 공급가액 기준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전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묻는데 저희는 아니요 선택할게요. 그래서 아니요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총 공통 매입세액부터 순차적으로 넣을게요. 자, 여기 총 공통 매입세액 우리 미리 계산해 놨죠, 여러분? 얼마요? 3,400.
그럼 3,4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 사업 확정 비율의 총 공급가액은 예정과 확정의 합계, 과세 면세 합계 얼마였죠, 여러분? 15억이었나요? 그럼 우리는 지금 15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지금 이 서식이 조금 불편한 게요. 칸들이 좁아서 이렇게 숫자들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15억 넣어주시고 면세 공급가액은 2억 더하기 3억 해서 5억이었죠. 5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정된 면세 비율은 33.33333입니다. 소수점은 6자리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국세청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정 때는요. 우리 면세비율 몇 프로였었죠? 40%였어요. 근데 확정 때는 오히려 줄었네요. 네, 그래서 면세비율은 33%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총 공통 매입세액 3,400만 원 곱하기 33%에 해당되는 금액이 계산돼서 불공제 매입세액의 총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18번 자리에는 예정 때 불공 처리했던 얼마를 넣어주자 960만 원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 신고 때 매입했던 금액 1,000만 원 중에 불공으로 이제 빠지는 금액은 얼마만? 173만 3,333원만 정리가 됩니다. 이유는 예정 때 여러분 면세 비율이 확정 때 비율보다 더 높아서요. 사실상 예정 때 더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시고 끝이에요. 더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린 무엇 하시고요? 저장, 그리고 종료. 그러면 우리는 시험 점수를 득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 입력만 조심하시면 크게 어려워서 작성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다시 집중심화로 넘어가서 심화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교재를 뒤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우리는 집중심화에 나와 있는 3번, 4번, 6번 문제를 저희 같이 풀 거예요. 회사 코드 2400번이네요. 그러면 변경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제조기업 주식회사 태풍의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전표 입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생략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 매입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그럼 공급가액입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자, 적정하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정이니까 우리는 무슨 탭을 들어간다? 정산 탭을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자, 2020년 2기 예정의 매입 내역을 보았더니 과세, 면세, 공통사용 기계장치 매입액은 지금 1,70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얼마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얼마이다? 170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옆에 170만 원을 써놔주세요. 170만 원. 자, 그리고 불공제 공통 매입세액은 47만 6천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우리는 필요할 거예요. 자, 2020년 2기 확정 매입 내역에 가서 봤더니 원재료 매입액, 그런데 어디에 썼다? 과세 사업에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세 사업에 쓰면 우리는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공제가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안분 계산하는 대상에 절대로 넣으면 안 돼요. 네, 50일 과세를 넣어서 정리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사용 부재료 매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공통사용이라고 붙어있는 이 부분이 안분 계산 대상이 되는 거죠. 안분 정산. 그러면 1,860이래요. 그럼 이 부분에 부가가치세는 얼마이다? 18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총 공통 매입세액은 저는 여기다 써놓고 갈게요. 총 공통 매입 세액은 여러분 계산기 다 갖고 계시죠? 네, 170만 원 더하기 186만 원. 자, 요거 하시면 실제 금액 얼마 나와요, 여러분? 356만 원? 네. 자, 356만 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별 공급가액. 자, 2020년 2기 예정의 과세면세 합계는 3억 5천. 자, 2기 확정의 과세면세 합계 금액은 얼마? 4억 9천. 그럼 여러분, 우리 요것도 다 합산한 금액으로 타입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산기 눌러서 3억 5천 더하기 4억 9천 하시면 이런 금액 얼마 돼요? 우리 이 금액 8억 4천. 근데 이거 입력하면서 계산기 누르지 말고요. 정리해놓고 치세요. 그게 나아요. 자, 그리고 면세 합계도 내놓으셔야 되죠. 자, 9,800만 원 더하기 1억 9,600이네요. 자, 요거 더하시면 얼마인가요? 네, 요거는 2억 9,400. 자,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우리 정리할 건 다 끝났네요. 들어가 볼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그대로 열어주시고, 자, 2기 확정이니까 우리는 10월부터 몇 월을 넣어주셔라. 12월. 자,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에는 공동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선택한다. 지금 봤던 여러분, 우리 아까 이제 앞에서 풀었던 예제에는 공급가액 기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없었어도 여러분 지금 가액밖에 없죠. 네, 그러면 우리는 1번 공급가액 기준이라는 산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표 데이터는 아니요 눌러서 불러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공동 매입세, 자, 매입세액이 여러분 그래서 170, 186만 원 별도 표시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실수하지 않게끔. 자, 그래서 더했더니 356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금액 넣어주시고요. 면세사업 확정 비율에는 총 공급가액 우리 2기 예정과 확정의 합계 얼마였죠? 8억 4천을 입력. 자,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2억 9,400을 입력. 자, 그래서 확정된 면세 비율은 35%. 자, 그래서 356만 원에서 35%만큼 계산하면 124만 6천 원만큼 실제 불공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정 신고 때 불공 처리했던 금액 얼마가 있다? 우리 47만 6천 원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요 47만 6천 원을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불공은 확정 때 얼마만 더 하시면 된다? 77만 원만 더 하시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됐죠, 여러분? 네, 더 하실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하시고 메뉴 종료시켜 주시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몇 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시냐면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은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네, 왜냐면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버리면 실수하기 좋은, 그러니까 뭔가 빠뜨리기 좋은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회사 2500번 만세이니까요. 변경해놔 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당사는 도서 도매, 그죠? 교재는 책은, 자, 도서는 면세예요. 그래서 도서 도매 면세 사업과 책장 제조. 자, 책장 제조는 과세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겸용사업자이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사업자. 다음에 2020년 1기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1기 확정 신고 시 제출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예정 신고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며 과세 제화와 면세 제화는 상호간 보수 제한은 아니래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상호간 보수 제한이면 우리 왜 과세 면세가 바뀔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거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독립된. 자, 그럼 본연의 성격으로 그냥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매입세액에 관한 내역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매입 가액이 아니고요.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 자, 그러면 우리 매입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아예 직접적으로 줬다는 거죠. 자, 2020년 1월 5일입니다. 책상 제조용 목재 구입. 여러분, 우리 책상을 만드는 건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였죠. 그러면 공제가 가능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 공제 가능은 공제라고만 쓸게요. 네, 이렇게. 자, 2월 20일 회계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계팀에서는 우리 도서와 관련된 사업, 책장 제조와 관련된 사업 두 개 다 하지 않을까요? 회계직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이 표현이 맞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뭐가 돼요? 공통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우린 공통매입세액을 누워서 무엇 해야 된다? 확정신고니까 정산이라는 걸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야 되고요. 세 번째, 3월 11일. 자, 직원 휴게실에 음료 등에 대한 다과, 복리후생적으로 쓴 거네요. 그리고 이 휴게실은 전 직원이 이용한대요. 그럼 전 직원이면 우리 도서 도매에 해당되는 직원, 책장 제조에 해당되는 직원 모두 다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부분도 사실상 공통으로 쓰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된다? 확정신고에 정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4월 5일입니다. 자, 책장을 위한 포장재 구입. 여러분, 책장은 과세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세 사업에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5월 20일 세무사 사무소에 대한 수수료, 뭐 기장수수료 주나 봐요. 10만 원. 자, 이것 또한 구분이 당연히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로 들어간다? 공통 재화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6월 11일. 자, 생산직 직원의 안정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직원은 책장을 조립한대요. 그럼 책장은 과세 사업이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요 선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업무에 가면 이 선별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형태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금액을 다 주는데 우리 사실상 현업에서는 그 금액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선별을 해서 여러분이 공제를 전부 다 받을 건지 안 보낼 건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출제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뺏기가 없어서 여러분 저는 지금 펜 기능을 없애고 싶었는데 지워버렸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기억은 나죠? 표시 좀 할게요. 그럼 2월 20일 거 15만 원 우리 정산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3월 11일 거 5만 원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월 20일 10만 원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산이니까 자, 정산 때 전체 총 무슨 금액은 총 매입세액은 저는 이렇게 총 매입세액이라고 쓸게요. 공통자 안 쓰고요. 자, 매입세액은 15만 원, 5만 원, 10만 원 다 더하면 얼마 돼요, 여러분? 30만 원인가요? 네, 3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계산할 거고요. 그리고 2월 20일과 3월 10일은 언제 끼래요, 여러분? 요건 예정 때 했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15만 원 더하기 5만 원 하시면 얼마가 돼요? 자, 예정 때는 20만 원에 대한 불공 처리를 했었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예정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계산을 여러분이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그래서 높은 거예요. 선별 작업도 해야 되죠. 지금 불공제됐던 기불공제 금액도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 자, 아래쪽에 가서 봤더니 공급가액에 대한 내용. 자, 예정, 일기 예정의 신고는 과세 공급가액은 1억 5천, 면세 공급가액은 5천.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합쳐진 총 공급가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2억이 되겠네요. 그쵸? 2억. 자, 일기 확정에 대한 부분은 과세는 2억, 면세는 1억. 그러면 우리 두 금액의 합은 얼마가 된다? 3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린 전체 이 1기 과세 기간 전체 금액은 얼마가 된다? 5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 예정 거 계산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정 계산은 제가 요 자리에 공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공통 매입세 얼마에 대해서 2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우리 무슨 부분 총 공급가액 분의 그러면 과세와 면세 합쳐진 금액. 그럼 예정 신고 때는 총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2억입니다. 그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5천만 원이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가 모두 다 있으실 거니까 계산기를 여셔서 우리 20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해주시고 2억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나누기 먼저 하지 마세요. 항상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누기를 하세요. 우리 왜 가끔씩 나누기 먼저 하고 곱하기 하면 뒤에 0으로 떨어지지 않고 999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는 곱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셔라? 나누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린 20만 원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곱하기 얼마 해주시고 전 그냥 풀로 칠게요, 여러분. 5천만 원 보여드리기 위해서 숫자 뒤에 0을 떼도 되죠. 자, 그리고 나누기 얼마 하자? 2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불공제 금액이었다. 5만 원이 불공제 금액이었다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계산하시면 우리는 5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정 때 우리 여기에 불공이라고 써놔주시고요. 그리고 금액 5만 원이 있었다라고 써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내가 계산해야 되더라. 그러면 예정신고 메뉴에 가서요.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랬다고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자,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 들어가 주시고 자, 지금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몇 월을 6월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공동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에 갑니다. 그리고 당해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주시면 되시고요. 자, 전표 데이터 불러오지 않을 거니까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총 공동 매입세액은 아까 미리 정리해놨죠, 여러분? 얼마였죠? 우리 30만 원. 자, 3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총 공급가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면세사업 확정 비율 우리 5억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5억 넣어주시고요. 자,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우리 지금 더해주신 거 면세 거요. 얼마였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3억을 왜 썼을까요? 이거는 필요도 없는데 이 자리에 금액 1억 5천.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네, 1억 5천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1억 5천 넣어주시고 자, 그럼 면세 비율에 대한 건 여러분 제가 금액을 잘못 넣어서 그래요. 동그라미가 좀 빠졌어요. 자, 1억 5천 넣어주시면 우리 확정된 면세 비율은 몇 프로가 된다? 30%가 된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기불공제 매입세액 얼마 5만 원 넣어주시면 우린 얼마가 최종적으로 4만 원이 우리 불공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이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었던 문제. 그리고 예정신고 때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내가 계산했어야 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다 되셨으면 저장하시고 메뉴는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몇 번으로 넘어가시냐면 6번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5번 문제는 재계산 쪽 문제여서 제가 그거는 패스하고 다음에 풀 거예요. 자, 6번 문제는 2600번 온놀이라는 회사에서 풀 거라서 2600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제조기업 주식회사 온누리의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생략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 매입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적정하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2020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0일에 매입과 신고 내역을 봤더니요. 과세와 면세, 공통사용 기계장치 매입액은 1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하여 1기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5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세액은 얼마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정 때 우리 공통으로 쓴 세액은 1억의 10%인 우리 1,000만 원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 2기, 죄송해요.
우리 확정. 자, 2020년 1기 중후반 3개월.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확정 신고 기간거에 대한 내역이에요. 자, 원자료 매입이익이 있는데요.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거는 1억 5천, 매수가 한 매래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공제로 넣어서 모두 다 마무리할 거죠? 네, 공제로 끝나집니다. 그런데 면세 사용분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뭐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54 불공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불공, 글씨가 좀 안 보여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 쓸게요. 불공. 자, 여러분 지금 위에 단서를 뭐라고 줬냐면 나는 적정하게 무엇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대요. 자, 이 문제의 함정이 뭐였었냐면 지금 정산에 대한 내용만 작성을 하지 않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가면 54 불공으로 입력하는 불공제 내역이 있었고 그리고 확정신고니까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금 공통매입세액이 있으니까 뭐도 해야 돼요? 정산됐어야 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게 요 문구예요.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게 있다라고 나온 부분. 자, 그다음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임차료 300만 원 있대요, 여러분. 자,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불공자동차로 해당이 될 때 부가세에서 부르는 거죠. 네, 이것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거래처 접대용 선물 구입이 있대요. 자, 거래처 접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도 불공입니다. 네 번째, 공통사용 부재료 매입액. 자, 공통으로 썼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예정 때 안분의 금액과 확정 때 정산의 금액을 더해서 무엇 해주셔야 된다? 우리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나온 금액은 지금 매입액이니까 여러분 부가세는 얼마가 된다? 부가세는 25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총 공통 매입에 대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우리 1,25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자, 그리고 기간별 공급가액이 있네요. 과세와 면세에 대한 우리 예정과 확정분.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합계 부분에 보면 4억과 4억을 더하면 우리 요 두 개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8억이 되고요. 그쵸? 네, 8억. 자, 면세는 우리 2억과 1억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3억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까지는 정리가 된 거죠. 자, 정리 다 됐으니까 무엇하자? 입력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열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세기간 언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일기 확정. 그러면 4월부터 6월을 입력. 자, 지금 문제는 이 부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도 해라. 그러면 우리 불공 3개 있었던 거 넣을게요. 자, 면세 사용한 거. 그럼 면세 사업 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셔서 매수 몇 매였어요, 여러분? 한 매.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5천. 그럼 세액은 500 나오겠죠. 자,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승차 임차료 이것도 한 매이네요. 그러면 우리 몇 번에 3번 난이죠. 자, 매수 한 매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300에 30 나오게끔. 자, 그 다음 거래처 접대가 있네요. 자, 접대 관련된 부분에 이런 매수 한 매가 아니에요. 매수 몇 매이다? 2매였어요. 그럼 여기 매수는 2매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줬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 넣고 나면 매수는 4매가 되고 6,300에 630이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정산하러 가야 되죠.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다시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갈 거니까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데이터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선택. 자, 요 선택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 정리하러 가볼게요. 저 화면 좀 조금만 밀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총 공통 매입세액에 가셔서 우리 아까 정리해놨죠, 여러분? 얼마요? 1,255만 원이었나요? 네, 1,255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면세사 확정 비율은 총 공급가액 얼마? 8억이었죠. 네, 8억 넣어주시고 엔터.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에다? 3억 넣어주시고 엔터.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면세 비율은 37.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은 470만 6,250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그럼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이 자리에 있었죠. 공통매입세 불공제분 500. 자, 그 부분을 이 자리에 넣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떠요. 근데 이 음수 문제가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많이 헤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 요 정리 제대로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써줬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정산만 하는 부분에 문제를 낼 거면 명확하게 정산이라고 써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같이 작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음수가 나오니까, 왜냐면 우리 양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잘못한 줄 알고 지우고 다시 넣고를 몇 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독 나가 보면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본인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예정 때 무슨 부분, 불공 처리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6개월의 면세비율 계산해 보니까 면세비율이 예정에 적용됐던 면세비율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예정 때 과다하게 불공제 처리했던 거 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이면 우리는 국가한테 다시 무엇할 수 있다? 돌려받는 거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 되셨으니까 무엇 하시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자? 메뉴를 종료시켜 주시면 우리 6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근데 여러분 점수가 별로 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 난이도의 차이가 되게 편차가 커요. 근데 점수 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봐야 1, 2점 이렇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사실 운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